미래통합당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원희룡이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도정을 잘 안 살피고요. 중앙 정부의 정치에 지금 기웃기웃하고 있어요. 도청이 없는 날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일주일에 한 이틀 3일은 도청이 없고 서울에 와 있습니다. 왜? 대선 선언을 해놨거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원희룡은 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해 놨기 때문에 사실 시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지방선거랑 대선이 거의 맞물려 있고 지금 나오는 안 중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같이 하자. 다만 임기는 기존에 있던 지방선거 관련해서 그 임기까지 맞춰주는 걸로 선거를 일단 같이 하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지금 원희룡이 김종인한테 한 말이죠. 용병이라는 표현에서 용병. 그 히딩크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뛰는 선수들은 뭐 따로 있는데 히딩크 같은 용병으로 김종인이 들어왔다 이 부분. 그러면서 계속 좋은 거 아닙니까? 히딩크 잘했잖아요. 비유가 틀렸어요 지금. 실력을 인정할 수 없는 상대한테 여기 민주당 말하는 겁니다. 3연속 참패를 당하고 변화를 주도했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잃어버리고 외부의 히딩크 감독에 의해 변화를 강요받는 게 현실이다. 담대한 보수 발전의 동력이 어느 때부터 희미해지기 시작한 결과다. 왜 이렇게 소심해졌고 쪼잔해졌느냐. 위기를 정면 돌파했던 보수의 존재를 회복해서 이겨내야 된다. 누구와 함께? 용병과 외국 감독에 의해서? 아니다. 이러면서 김종인을 외부 감독 용병이라고 표현했는데 담대한 보수의 발전 동력이 있었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에? 그러니까 보수를 대표할 만한 정치인이 있었어요? 글쎄요. 기억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원희룡이 뭐 실력을 인정할 수 없는 상대라고 했지만 뭐 민주당이 니들한테 실력 인정받으려고 뭐 노력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인정을 하든 말든 3번 연속 4번 연속 참패했으면 일단 반성은 해봐야지.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더라도 상황 논리든 안 그러면 시대적인 변화 때문이든 결과적으로 졌다면 그 원인 분석은 정확하게 해봐야 되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 당을 원망해야지. 왜 실력 이야기를 하냐고. 그지 가소롭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핵심 논쟁이 저쪽에서 그러니까 김종인은 보수란 말을 안 쓰겠다 하니까 그러면서 지금 왜 보수를 포기하냐 이런 논쟁이거든요. 그러면서 한 말이 진보의 아류로는 영원히 집권 못한다. 이게 무식한 소리예요. 단어에 매몰되고 집착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돼. 뭐 대한민국 보수가 담대했던 적이 있었냐고. 보수가 담대한다는 모습이 뭔데 보수라고 하는 게 사실은 독재, 색깔론 그리고 친재벌 이런 쪽으로 해왔던 것이 대한민국의 소위 말하는 보수지. 우리가 보수란 말 안 쓰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게 수구 세력이라고 표현했다고. 그러니까 보수의 본질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하자면 평화 통일을 가장 먼저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게 보수 세력이죠. 보수가 뭡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특히 이게 더 많은 사람이라는 게 보수의 어떤 그 하나의 제한, 그러니까 어떤 한계 같은 건데 나보다 아래 것들이 내 덕에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게 보수의 어떤 신념 같은 건데 그런 측면에서라도 평화 통일을 해서 한반도가 평화 체제 속에서 잘 성장하는 게 보수의 신념인데 얘네들은 뭡니까? 표만 준다면 청소해달라고 북한에 부탁도 하고 그렇죠. 하는 그런 쪽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자들이 이제 김종인한테 가서 또 일러 바쳐요. 원희룡 제주지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니까 뭐 나 그 사람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내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지가 보수를 이렇게 말하는 놈이 시장 임명할 때는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을 강행을 해? 야, 배포 있네. 의리 쩌는데요. 서귀표 시장의 김대엽 전 서귀표 부시장을 내정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습니다. 그것도 두 사람 다 있거든요. 에휴. 근데 한 사람은 정말 놀랍게도 최근 한 2달 전이입니까? 석 달 전입니까? 그때 음주운전을 저질렀더만. 예, 안동우 또 김태엽 이건데요. 제주시장에는 안동우, 서귀포시장에는 김태엽 이건데 이름이 태엽이야 태엽. 태엽. 감아버려야지. 근데 문제는 여기 이제 뭐 조금 이해가 못하실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 사람들은 선출직이 아닌 상황인 거예요. 제주도 자체가 네네. 제주특별자치도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제주 시장이나 서귀표 시장은 임명직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음주운전을 언제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최근에 했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20년 전에 음주운전과 지금의 음주운전은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뭐 20년 전에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기에는 그때 당시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지금 같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윤창호법 이런 등등을 통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명박이 면허를 쉽게 따게 하면서부터 이건 훨씬 심각해졌다고 예,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조차 이렇게 시장으로 나온 것은 원희룡이 김종인을 저격하면서 언론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것과 지금 제주도에서 상황놀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제주도에서 내가 요만큼 할 수 있는 나 제주도에서 이런 사람인데 대권 한번 꼭 못 꿔보겠어? 그런데 내가 제주도에서 너무 물리적으로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끼자루 썩어가는 줄 모르고 맞아요. 서울에 들락거리다 보니까 맞아요. 지금 자기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린 겁니다. 제주도가요 작년에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꼴찌 청렴도 평가 꼴찌. 그러니까 원희룡은요 그 민간 영리병원 때부터 제주도 재정에 어마어마한 그 타격을 입힌 자거든요. 그리고 막 이 가로수길 예, 비자림 예, 비자림나무 예, 이거 예. 밀어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 쉽게 표현하면 뭐 남원전 그래가지고 뭐 혁신의 상징이었던 사람인데 지금 하는 짓 보면은 수구 꼴통화되고 있는 거죠. 한때는 젊은 느낌으로 그 당시 한나라당 등을 개혁할 미래 세대로 이 지명되었던 사람인데 지금에 와서는 하도 저쪽에 이제 대권 주자가 없다 보니 원희룡이 지금 제주도 도정에는 관심이 없고 중앙 정치를 껄떡거리는. 그러니까 이제는 원희룡 해서 생각나는 게 뭐 학력고사 전국 1등입니까 만점입니까? 하여튼 뭐 전국 1등 해가지고 한번 유명해졌고 뭐 사법고시 행정고시 뭐 다 패스했다 뭐 이거 말고는 도대체 그동안 정치하면서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주도민이라는 그 특혜를 입고 제주도 출신이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의 사랑을 받아서 제주도지사까지는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아젠다를 주장하고 어떤 개혁을 이렇게 지향하면서 왔는지에 대한 아무런 이미지가 남은 게 없잖아요. 맞아요. 뭐 혁신을 했다거나 였던 게 예. 아니라 지방 사도로 내려가서 그냥 도끼자루 썩은 줄 모르고 있다가 대선 주자가 없어 내가 해야지 하고 툭 튀어나와서 하는 마인드라고는 그렇게 막 그 제주도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어쩌면 두 사람 다 이렇게 음주운전 전력자만 데려다가 그런 식의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딱 하나만 봐도 알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주도가 이제 뭐 코로나 등 때문에 한참 코로나가 잦아들 때 제주도에 사람들 엄청 왔었죠. 예. 네. 그 과정에 제주도가 그러니까 관광객 유치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엄청 많아요. 지금 코로나 방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2, 3일은 서울에 있다고 하니까 놀라우신 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 연불보다 제밥에 어두운 깜냥 안 되는 제주도 도지사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금 김무성이 지금 이제 나는 김무성이 가장 후회가 막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지고 나서 책임지고 불출마를 선언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말을 못 뒤집고 출마를 못한 상태로 지금 전직이 돼버린 거죠. 근데 김무성 같은 자가 이제 전직 의원들 모아가지고 또 무슨 조직 하나 만드나 봐요. 실제로 미래통합당은 대선 주자가 없기 때문에 원희룡 같은 꼴뚜기가 막 뛰고 김무성 같은 망둥이가 뛰면서 뭔가 지금 혼돈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김종일을 인정하는 파와 인정하지 않는 파가 어우러져서 지금 그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죠. 21대 총선 때 황교안이 광주 쪽에 공천을 안 해줬잖아요. 거기서부터 삐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말을 뒤집고 영도구에 출마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그러니까 김용호가 공천위원장이 되면서 김용호가 꽂은 사람이 미리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제 김무성은 말을 뒤집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말을 뒤집었다가 당에서 안 받아주면 더 쪽팔리잖아. 그렇지. 그래서 다른 길을 찾은 게 전라도에서 광주 출마해가지고 간다 정말 영웅적으로 낙선을 하겠다 해가지고 황교안한테 계속 찔렀는데 황교안이 못 들은 척했잖아. 거기서부터 이미 삐끄덕한 거야. 그래서 이제는 내가 킹메이커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킹메이커를 만든다는 이게 문법적으로 맞아? 네, 그러니까 문제는
아, 뭐 그렇구나. 어. 내가 킹메이커가 되겠다. 그렇지. 라고 했는데 문제는 내가 킹메이커가 되겠다고 했을 때 그 후보들이 눈길을 줘야 되는데 혼자만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킹메이커가 되겠다고 선포를 하고 나서 40여 명의 뭐 초선 의원들이 우르르 갔다고 하는데 초선 의원 40명 가지고 어떻게 킹을 만듭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찍는 사람이 킹이 될 거야. 나를 다 우러러 봐줘 이 말인데 속셈은 사실 속내는 내가 킹이 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그게 언론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여론조사에 김무성 항목이 있고 거기에 한 2, 3% 나와야 내가 킹이야 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눈치 보는 이런 짓거리 거죠. 하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지금 그래도 김무성보다는 나은 사람 안철수. 안철수가 대선 때 야권 누가 나가도 지금 승산이 없다. 국민 신뢰를 얻어야 된다. 한 뻔한 소리를 해버려가지고. 내가 나가야 된다. 대선에 야권 누가 나가도 승산이 없고 국민 신뢰 얻어야 된다. 이거 뻔한 소리잖아요. 내가 나가야 된다. 김무성 씨 한번 만나보시지. 지금 사실은 지금 이 국민의당 쪽 국회의원들하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그 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윤미향 논란에 대해서 윤리위 제소의 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저번에 한번 총선 백서 만드는 과정에 서로 두 당이 연합했던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점점점 가까워지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 백선엽이 영웅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 봐도 미래통합당의 어떤 계속 그 어떤 사랑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를 좀 조금 마음으로 받아줘라. 나 준비돼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안철수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철수는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큰 정당에 들어가서 대선 후보가 되면 대선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는 마인드일 거야. 그러니까 국민의당 뭐 대선 후보였거나 지금은 이제 3석밖에 안 되는 당이니까 쪼그라들긴 했는데 내가 미래통합당 같은 거대 당을 올라타면 대선에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차라리 미국의 갑부들 같이 내가 표를 사겠다. 난 어떤 이런 심정으로 광고비만 막 이렇게 미국에 그런 후보 있었거든요. 막 우리나라 돈으로 수천억 원의 광고비를 막 그 미국은 그런 제한이 없잖아요. 네. 정치 마케팅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자기 재산을 쏟아가면서 막 표를 사겠다는 신념으로 하다가 도저히 지지율이 안 오르니까 포기를 했었는데 안철수도 차라리 있는 돈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면 몇 표에? 나는 내가 사겠어. 얼마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미래통합당에서 견적선을 뽑아줄 겁니다. 최소한. 정주영 정도 스케일이 돼야지. 경부고속도로를 2층으로 만들겠다. 이 정도 돼야지. 호경이 형 어때? 결혼하면 1억씩 주겠다 해야지. 그 정도 돼야지.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국민소득 내 재산으로 주겠다. 이 정도 하면 좀 뭔가 좀 배포 있어 보이는데 다 맨입으로 먹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래통합당의 황교안이 좀 개념 있게 활동을 해가지고 이 대선 주자로서 입지를 딱 굳히고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거예요. 그냥 잔챙이들일 뿐인데 아무도 없잖아요. 홍준표 깔아 해봐야 맥시멈 3% 이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 안철수는 지금 국민의당하고 미래통합당이 국회의원들 20명이 모여가지고 국민의당과 미래통합당 합쳐서 국민미래포럼이라는 걸 출범을 시켜놨어요. 이미 양가 집안이 상견례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낯설지 않게. 그러다 보면 한 6개월이나 1년쯤 지나고 나면 당연히 안철수는 미래통합당 주자로 인식되는 상황까지 만들려고 할 거예요. 네. 그게 가장 효과적이고 뭐 현실적이죠. 그래서 안철수가 한 말이 더 진짜 짜증나는 게 있었죠. 민주당은 법사위 양보해라. 나 미래통합당이요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적 안철수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단일화하던 민주진보 세력의 정치인이었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분 스스로 중도내 극중주의내 얘기했지만 결국엔 보수화되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약간 한창 뭐 국민 멘토 약간 그런 예,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 요즘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이런 분은 그냥 약간 바보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솔직히 저도 이분 기사 나오는 것마다 여기다 왜 이렇게 자꾸 확성기를 들이대는지 궁금하지도 않은데 그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근데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원인이. 옛날에는 지면으로만 언론이 보도가 나갈 때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래저래 뉴스의 중요도에 따라서 배치가 되고 더 이상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온라인 위주잖아요. 그러니까 기사는 무한대 생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리만 되면 무조건 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 방송해 보면요.
뭐 경제 민주화라든지 어떤 디테일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방송 안 듣죠. 근데 정치 예능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방송 많이 듣죠. 그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 주제를 끌어오는 게 그렇다고. 아.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